자, 뉴욕에 사는 진 라이티즈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100kg. 어떤 방법 하나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 딱 1년 뒤 지는 몸무게를 무려 30kg를 감량했습니다. 3kg도 아니고 30kg로 인생이 바뀌었죠. 근데 살만 뺀 것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이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진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목은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존 리비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오랫동안 존이 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뉴욕에 사는데 자기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이런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아주 재밌는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차리는 동안 누가 초대됐는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엌에서 같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설거지도 하고요. 밥 같이 먹고 나서 청소까지 싹 하고 갑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누구 초대하면 앉아 계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리고 누가 좀 뭐 시키면 너는 손님한테 그런 걸 뭐하러 시키고 그랬죠. 우리 원래 손님한테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특이한 걸 했습니다. 손님한테 시켰습니다. 뭐 친한 친구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규칙은 계속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되게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있었고요. 노벨상 수상작도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포츠 월드스타도 있었습니다. 정말 각계각층에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고 지금은 엄청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분은 그래서 뭐라고 불리느냐, 행동과학자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주면서 그것을 커뮤니티화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는 앞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 한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고 만나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1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겠죠. 자, 여기서는 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커뮤니티가 뭡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에 합의하고 그 합의한 것에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대단한 파워풀한 집단이 되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게 엄청 큰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게 엄청 큰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우리는 그 거대한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안에 여러분의 작은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인플루언서를 뭐 파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다 되짚어버렸잖아요. 왜 인플루언서가 뭐 파는 사람이 됐을까요? 팔 수 있을 만큼 공동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니까요. 참 이렇게 갈수록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어쩌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커뮤니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역시 어때요? 또 만나야 마시니까 경험을 해야 되니까, 같은 경험을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엮여진 강력한 커뮤니티를 갖는다면 그것이 100명이라 할지라도 혹은 10명에서 시작해도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권력자 한 사람이 여기 강연하니까 1000명 모이세요. 우르르 안 몰려요. 코로나 이후 온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단위가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10,000명, 20,000명,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내 뜻에 동조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나만의 커뮤니티를 10명 정도만 만들 수 있다면 거기부터 우리는 모든 나의 비즈니스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당신의 의도, 당신의 공동체, 당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해서 그걸 비즈니스를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론으로 썼다면 그냥 뭐 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만들기 그렇겠지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몸소 자기가 직접 해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떻게 당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을 비즈니스화 할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 책의 처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에 사는 진 나이티즈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170이나 됐고요. 몸무게가 100kg. 38의 가정주부였습니다. 1961년 어느 날이었어요. 헐렁한 드레스를 입고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계산대에 과자가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아, 저 집은 애들이 많은가 봐. 아니요, 진이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밤에 혼자 그렇게 먹었답니다. 또 한 사람은 다가와서 근데 애는 언제나 애 낳는데 이미. 그 정도로 막 배가 이만큼 나오고 엄청 진은 뚱뚱했었던 거죠. 사실 이 진은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온갖 다이어트를 해봐서 조금 빼보기도 했는데 도로 찌고, 조금 빼면 도로 찌고, 안 한 게 없어요. 뭐 달걀만 먹기, 자몽만 먹기, 쫄쫄 굶기, 뭐 잡지에서 본 연예인들의 다이어트법 다 따라하기,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살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은 어떤 방법 하나를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 딱 1년 뒤 진은 몸무게를 무려 30kg를 감량했습니다. 3kg도 아니고 30kg를.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그 30kg 넘게 감량한 체중을 53년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진 나이티즈는 살만 뺀 것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자산가이자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커뮤니티를 이용한 거예요. 완전 꼭 먹고 알 먹구나. 커뮤니티, 공동체 효과를 가지고 살도 빼고 엄청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진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이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은, 진은요, 뉴욕 맨하튼에 무료 비만 클리닉이 있다는 정보를 어느 날 들었어요. 가봤더니 세상에 진만큼 뚱뚱한 여자들이 그냥 방 하나 한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영양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담해주고 몇 킬로 빼라, 이렇게 뭐 그런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양사는 뚱뚱했을까 말랐을까? 말랐어. 막 되게 날씬한 여자가 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요, 한 30kg 정도는 빼셔야 되고요. 이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래갖고 이제 10주 뒤에 9kg를 빼긴 뺐어요. 근데 너무 고립되고 못 먹느냐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공감 능력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여자가 나처럼 돼! 이렇게 하고 서서 하라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때?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런 거예요. 진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카드 게임이나 하자 하면서 뚱뚱한 친구들을 다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기 있던 친구들을. 그래서 이제 여자 6명이서 카드 게임을 즐긴다라는 명목으로 모였는데, 이제 진짜 의도는, 찐의 의도는 살을 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다 숨겨놓고 나서 문을 열까 말까 손을 벌벌벌 떨어서 막 수전증이 왔다는 둥,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찌질하고 못나 보이지만 결국 이게 뭐예요? 다 우리의 얘기잖아요. 6명이 밤이 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던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모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2달도 안 돼서 그 소문을 듣고 막 40명이 몰려든 거야. 야, 거기 가면, 야, 나 같은 여자 거기 또 있어? 그러고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점점 더 전문적인 지식을 넣었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서로 잘하면 격려해주고, 또 힘들면 또 나도 그랬어 위로도 해주고, 이런 식의 엄청난 공감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뭐가 쌓였을까요? 우정, 신뢰, 아이디어, 규칙, 막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억지로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찐이 알버트와 펠리스라는 부부를 여기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치볼이라고 했대요. 이렇게 또 굴러다녀갖고. 근데 이 모임에 참석한 지 4개월 만에 전혀 우울하지 않고 고립감 없이 18kg를 줄인 거예요. 펠리스는 23kg를, 두 부부가 합쳐서 이게 몇 킬로야? 세상에 41kg를 줄였네. 부부 합산. 여기서 이 부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나도 평생 살 빼려고 그랬는데 당신의 이 모임처럼 살을 제대로 빼주는 데가 없어. 우리 이 경험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벌이자. 그래갖고 웨이트 워처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회사 첫 설립 후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50명 정도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이 왔고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10주년이 지나서는 연매출이 1,500만 달러. 그리고 나서 15년 만에 이 회사는 하인츠 케찹 알죠? 하인츠 케찹. 그 회사에 그때 기준으로 7,100만 달러, 현재 기준으로는 약 2억 8천만 달러에 매각됐대요. 2억 8천만 달러. 어마어마했죠. 자, 여기서 하나 볼 것이 있어요. 찐은 누구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럼 찐이 활용한 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선한 의도를 가진 커뮤니티를 갖고 이게 확대되어지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오면서 사업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뭐에 공감할 수 있지? 난 내가 지금 살이 쪘어. 살찐 사람들과 만나서 10명이 무엇인가 3시간 이상 떠들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게 비즈니스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 뭐든지 관심사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관심사 기반으로 내 인스타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미시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방식인데 이게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플루언스를 만드냐 봤더니 이제 영향력 방정식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영향력은 인맥 곱하기 신뢰랍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뢰인데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맥 형성과 네트워킹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킹은 그냥 힘들이지 않고 SNS에 친구 추가 정도가 네트워킹이고요. 인맥 형성은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인풋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 의식이 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많은 아이디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유지되어지고 커뮤니티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신뢰입니다. 사람이 왜 신뢰하나를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 역량.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배우고 싶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리더가 될 만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모임의 장이 되려면 예를 들어 살 빼기다 그러면 다이어트의 노하우를 갖고 있거나 다이어트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의 리더다 그럼 공부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하더니 아우 지나 잘하지 너나 잘해 이러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로 정직성과 진실성입니다. 정직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어때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파급될 수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짚어보면 10명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되고 5명으로도 만들어도 돼. 근데 이건 어때요? 대기업은 규모가 커서 흉내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5명, 10명만 내가 모을 힘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부터 비즈니스 의도를 갖고 하면 어때요? 이게 자꾸만 삐그덕거립니다. 정지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 더 선입니다. 선의.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동을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 선의로 묶여진 커뮤니티는 만들어지는 거죠. 역량, 정직성, 선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뭘 만든다고요?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이 신뢰가 있는 커뮤니티가 어때요?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편 막막해 어떻게 시작하지? 그럼 나도 커뮤니티를 내가 만들 수는 없어도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건 어때? 여러분 원래 뭐든지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커뮤니티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좀 더 공부 많이 해요 라고 누가 제안을 했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MKYU 북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100명? 200명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온라인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가
점점 성장하고 커져서 지금 NKYU가 됐고 지금 6만 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거죠. 이 안에 들어오면 작은 북클럽들, 과거에 처음에 있었던 북클럽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국에 한 250개가 되고요. 전 세계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공부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NKYU라는 6만 명의 거대 커뮤니티 안에 작은 점조직 커뮤니티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비즈니스로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체험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플루언서. 첫 번째 글로벌 인플루언서. 여기 뭐 세계적인 영향력 가진 사람. 여긴 좀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뭐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 오프라 윈프리, 빌 게이츠, 비욘세. 오피니언 인플루언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업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김미경도 오피니언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퍼스널 인플루언서. 아주 절친한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서로가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작은 규모로 교류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까요? 퍼스널 인플루언서로 먼저 시작하면 되겠네요. 2명, 3명. 그러다가 나중에 뭐요? 커뮤니티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고 점점 더 한 3년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피니언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되게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스마트 스토어를 자기가 해봤고 스마트 스토어의 노하우를 선의로 알려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마고치. 그래서 거기에서 100명, 200명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정보를 들었죠. 그러다가 유튜브 커뮤니티는 지금 거의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피니언 인플루언서 단계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1년, 2년, 3년 여러분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난 종목은 뭘로 할까? 나 가수 하나 하니까 과일에 대해서 해볼까? 나는 바닷가에서 사니까 바닷가 음식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해볼까? 난 서핑하는 취미가 있어 서핑으로 해볼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커뮤니티, 작은 마이크로 커뮤니티의 시대가 왔냐 하면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는 권력자 중심입니다. 거대 플랫폼을 가진 사람, 뭐 예를 들어 방송국, 아니면 큰 학교, 큰 회사, 기업, 뭐 이렇게 거대 플랫폼을 가진 데가 우리가 그 10,000분의 1명 혹은 뭐 10,000만 명 중에 하나, 10만 명 중에 하나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거대 플랫폼이 모든 걸 끌어갔죠.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 광고도 어때요? TV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라면 우리 다 그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요새는 TV 앞에 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이거 써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신뢰가 큰 단위의 신뢰가 아니라 우리는 작은 그리고 진실성 있는 그런 신뢰로 신뢰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뢰를 크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신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나만의 커뮤니티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물리적 제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온라인에서 할 수가 있어요. 메타버스는 아마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의 아주 판이 될 겁니다. 중간 거래자 없이 1대1로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책이 그래서 저는 딱 요즘에 너무나 필요한 책이다. 더군다나 다시 연결된 세상, 코로나가 끝나고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온라인과 접속할 수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구성은요. 초대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오는지,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인맥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거,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모으는 방법, 이걸 써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이걸 연구했으니까요. 행동과학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리비. 자, 충분히 여러분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왜 앞으로 온라인 메타버스 시대에 더 필요한지도 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잘해야 온라인도 잘하고 메타버스 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연결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게 가장 인간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방법이거든요. 나도 위로받고 그도 위로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분처럼 모임을 만드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나도 살을 빼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여러분 커뮤니티 기반 비즈니스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을 눈여겨서 보시고 이 책으로부터 여러분 제대로 된 커뮤니티 교육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을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 이 이벤트에 참가해 주세요. 그러면 김미경 TV 카카오 필친에서 발표를 합니다. 카카오 필친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발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알아맞혀 주세요. 1. 당신을 기대합니다. 2. 당신을 거부합니다. 3. 당신을 사랑합니다. 4. 당신을 초대합니다. 과연 제목은 무엇일지 이 책에 대해서 기대와 함께 제목을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도 보고 책 제목 맞췄나도 보고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북드라마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도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